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요. 변호사나 연구자, 또 컨설턴트 같은 이런 지식 전문가분들을 위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밀버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내 모든 지식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제2의 두뇌를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도우미, 이걸 넘어서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지식 증강에 있습니다. AI가 진짜 파트너가 되려면 여러분이 가진 수많은 비공개 파일이나 개인적인 메모까지 전부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기억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자료들은 바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밀버스가 어떻게 그 AI의 장기 기억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이 AI 파트너한테 왜 기억이 필수적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밀버스가 그 기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영리한 설계 방식도 한번 들여다보죠. 그리고 나서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법률, 학술 연구, 창작, 컨설팅 분야에서 이 디지털 파트너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게 될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즘 다들 거대 언어 모델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정말 똑똑하긴 한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제가 가진 수백 개의 비공개 파일이나 몇 년치 연구 노트, 고객사 미팅 기록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수천 페이지짜리 자료를 대화창에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내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이라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장벽이에요. 밀버스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외부의 장기 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서, 이미지, 음성 파일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요,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벡터라는 수학적 형태로 바꿔서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거죠. 아, 벡터라는 형태로요? 네, 이렇게 되면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횡령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 같은 의미와 맥락을 기반으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돼요. 뭐랄까,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담긴 완벽하게 정리된 개인 도서관을 AI에게 통째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개인이나 소규모 팀이 쓰기에는 너무 거창하게 들리거든요. 제 모든 노트를 벡터로 바꾸고 저장한다니 서버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밀버스의 정말 영리한 설계 사상이 드러나는데요.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료품을 보관하는 저장 공간, 즉 냉장고가 있고 요리를 하는 처리 장치, 가스레인지가 있잖아요. 보통의 시스템은 이 둘이 딱 붙어 있어서 냉장고를 큰 걸로 바꾸려면 비싼 가스레인지까지 세트로 바꿔야 했어요. 사용하지도 않을 기능까지 억지로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밀버스는 이 둘을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예를 들어 연구 논문 수만 편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 공간, 그러니까 냉장고를 늘릴 때 굳이 비싼 처리 장치인 가스레인지까지 함께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검색 요청이 많아져서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할 때는 그 처리 장치만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덕분에 개인 전문가나 소규모 팀은 딱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금 회의 내용을 메모했는데 이걸 AI 비서가 즉시 알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방대한 도서관에 새 책을 꽂아놓고 또 색인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의 AI 파트너에게는 거대한 중앙 도서관, 즉 기존 데이터가 있고요. 책상 위에는 방금 막 받아 적은 메모장, 실시간 로그가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AI는 도서관 전체를 뒤지는 동시에 책상 위 메모장까지 힐끗 보고 답을 해요. 아, 동시에요? 네. 모든 새로운 정보는 시스템에 들어오는 즉시 이 실시간 메모장에 기록되거든요. 덕분에 1초 전에 입력한 내용도 즉시 기억하고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read your rights, 우리말로 하면 쓰자마자 읽기 기늘이라고 불러요. 와, 그 비유는 정말 확실히 와닿네요.
거대한 지식 창고랑 실시간 메모장을 동시에 보는 파트너라니? 그럼 이제 이 똑똑한 파트너를 각 전문 분야에 한번 배치시켜보죠. 자료에 나온 첫 번째 사례는 정확성이 생명인 법률 전문가의 경우였어요. 네, 법률가에게는 배임이랑 횡령처럼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용어들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밀버스의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이 빛을 발해요. 이건 두 가지 검색 방식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한 건데요. 하나는 사건의 정황이나 판결의 취지 같은 문맥적 유사성, 즉 의미 검색을 파악하고요. 다른 하나는 형법 제356조나 가처분처럼 특정 법률 용어가 정확히 포함된 문서를 찾아내는 키워드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사건을 찾는 거랑 이 단어가 꼭 들어간 판례를 찾는 걸 동시에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래요. 이건 단순히 검색이 빨라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이 사건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졌지만 우리가 사용한 핵심 단어와는 다른 표현을 쓴 과거 판례가 있을까? 하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추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단어가 아니라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2020년 이후 대법원 같은 필터까지 걸면 이건 변호사의 직관을 데이터로 증명해주는 진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법률 분야처럼 정답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엔 정말 강력하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정답이 없고 여러 아이디어를 엮어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야 하는 학술 연구 같은 분야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단순 검색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학술 연구 파트너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연결이죠. 이때는 그래프락이라는 개념이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의 모든 연구 자료를 단순한 문서 더미가 아니라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지식 지도로 보는 거예요. 마이버스는 실존주의, 사르트르 같은 지도 위의 각 지점, 즉 아이디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벡터로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지식 지도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네, 여기서 19세기 실존주의가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에 미친 영향은 같은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AI 파트너는 먼저 이 지도를 탐색해서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잇는 여러 경로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각 경로에 있는 핵심 개념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마일버스에 저장된 원문 데이터에서 쏙쏙 뽑아와서 종합적인 답변을 만들어주는 거죠. 단순 검색이 아니라 관계를 추론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수십만 편의 논문으로 그런 지도를 만들려면 엄청난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개인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램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멜보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SSD 같은 저장 장치에서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영리한 색인 기술을 사용해요. 덕분에 막대한 비용 없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책상 위 노트북으로 개인용 빅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률 파트너는 엄청난 정확성을, 연구 파트너는 창의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군요. 그럼 이번엔 창작의 영역으로 가보죠.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에게 이 디지털 파트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방대한 세계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일 텐데요. 네, 멜버스 기반의 AI 에이전트는 작가에게 완벽한 설정 감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캐릭터 정보, 사건의 타임라인, 세계관 규칙들을 전부 벡터로 저장해 두는 거죠. 만약 작가가 500페이지 분량의 소설 3부에서 주인공의 오른쪽 눈을 다쳤다고 썼는데 일부 어딘가에 주인공은 왼쪽 눈이 의안이다라는 정보가 있다면요. AI가 즉시 설정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해주는 식이에요. 세상에, 그건 작가들의 성배 같은 개용이네요. 제가 쓴 모든 글의 일관성을 누군가 대신 확인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작업 시간이 절반은 줄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서 문장을 제안해준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작가가 AI에 의존하게 되거나 자기 스타일이 아닌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물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대필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조수로 봐야 해요. 작가의 모든 과거 작품을 벡터화해두면 에이전트는 작가 고유의 톤 앤 매너, 자주 쓰는 비유나 문장 구조를 학습하게 돼요. 그러다 글이 정말 안 써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AI는 밀버스에서 작가의 과거 문체와 가장 유사한 표현들을 검색해서 이걸 바탕으로 작가다운 문장 몇 개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선택은 온전히 작가의 몫이고요. 막힌 혀를 뚫어주는 촉매제 같은 역할이죠. 그렇군요. 통제권을 잃지 않는 선에서 창의적인 파트너로 활용하는 거군요. 자,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여러 고객을 상대하는 소규모 컨설팅 기업의 경우에요. 여기서는 데이터 보안과 업무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멀티테넌시라는 기능이 해결사가 돼요. 하나의 밀버스 시스템 안에 고객사별로 완벽하게 격리된 데이터 공간, 그러니까 칸막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A 고객사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는 A 고객사의 칸막이 안에서만 검색이 이루어지니까 B 고객사의 정보가 섭지거나 유출될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요. 당연히 검색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요. 보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그럼 이걸로 업무 효율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요청이 왔다고 해보죠. 보통은 담당 컨설턴트가 자기 컴퓨터를 뒤지거나 동료에게 물어보면서 과거 자료를 찾잖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쓰면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유사 프로젝트 제안서 찾아줘 라고 AI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AI는 즉시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제안서를 찾아내서 그 논리와 구조를 바탕으로 초안을 순식간에 작성해줘요. 실제로 이걸 도입한 한 컨설팅 회사는 신입 컨설턴트가 제안서를 쓰는 시간이 평균 3일에서 반나절로 줄었다고 해요.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공 방정식 자체를 학습하고 재활용하는 거죠. 각 컨설턴트의 머릿속에 있던 노하우가 회사의 영구적인 지식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와, 개인의 역량을 팀의 자산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왠지 IT 전문가 팀을 꾸려야 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나 소규모 팀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요, 파이썬 라이브러리 형태인 밀버스 라이트를 쓰면 돼요. 별도의 서버 없이 여러분 노트북에서 pip install이라는 명령 하나로 설치가 끝나요. 오,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훨씬 낮군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바로 써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가치를 확인한 뒤에 필요에 따라서 도커를 이용한 단일 서버로 옮겨가고 데이터가 정말 수억 건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때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죠. 사실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첫걸음은 여러분의 문서를 의미 단위로 잘게 나누는 청킹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 전처리예요. 결국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요. 밀버스의 핵심 설계 사상부터 각 전문 분야에 딱 맞는 디지털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인간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지치지 않는 파트너를 제공해서 인간 고유의 통찰력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즉 증강시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를 빨리 찾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정보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더 깊이 사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그 문제죠. AI의 에이전트와 그 기억 장치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논의는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읽은 모든 책, 작성한 모든 메모, 스쳐 지나갔던 모든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AI 파트너가 여러분의 일상에 깊숙이 통합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외부의 기억이 마치 내 정신의 일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창의성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